4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5종목에 대한 대응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어제 안내드렸던 두 종목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필록스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필록스는 어제 이평선 두 개를 동시에 터치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신호는 알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평선을 두 개 이상 터치를 하게 되면 조종 횡보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 비축의 시간을 그 타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필룩스의 경우는 횡보 또 개걸음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룩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평선이 결집되어 있는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 또 그렇게 5% 이상 올랐지만 결국 윗꼬리 잡고 밀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될 수 있으나 인내가 필요하고 또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고 이 매물대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트론을 보겠는데, 이트론은 오늘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매물대 아래로 가면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14%나 오르면서 매물대 위에 안착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매물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봐야 됩니다. 매물대 위를 통과하는 800원 위에 안착, 결국 종가의 마감이 800원 위에 있어야만 그 다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종가의 마감이 오늘 745 이하, 그러니까 740원대로 빠져버리면 아마 700, 이 가격은 이제 720원대가 되겠죠. 720원대 아래로 빠지게 되면 하락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의 흐름이 더 중요하죠.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매물대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하느냐, 하루 더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종가가 800원 이상 되면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5종목에 대한 대응법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브는 빅히트죠. 빅히트가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최근 5일 동안에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28만원대 갔다가 23만 5천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자,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하이브, 구 빅히트가 보호예수 물량 해제 등의 영향으로 14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작년 10월 15일 상장 후에 6개월간 묶여있던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15일부터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죠. 보호예수가 해제된다는 의미는 그동안 팔지 못하게 묶어놨던 6개월간 묶어놨던 것들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106만 주가 풀리는데 이 물량을 갖고 있는 대주주 또는 그 멤버, BTS 멤버가 물량을 내놓으면 빠지는 거죠. 그러나 물량을 안 내놓으면 또 안 빠지는 거예요. 해제가 된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판다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기 전에 4월 초까지 이렇게 올려놓죠. 올려놓고 그 전 일주일 전에 빼버리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초보분들께서 특히 신규 상장주를 매수할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전에는 이제 61선이 지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61선이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서 결국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5천원 부근, 20만 5천원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만 5천원은 적절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주봉상에서는 5주선을 5주선 하향했습니다. 하향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61선에서 지지받으면 좋겠는데 61선 지지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만 5천원인데요. 저는 20만 5천원대까지 하락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되겠는데요.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장주고 자동차는 현대차,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가 대장주이죠. 그런데 철강업계의 흐름이 괜찮죠. 포스코가 리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일봉 주봉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 월봉상에서 40만 원대 2018년도 기록했던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코는 40만 원대를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자리 43만 원부터 45만 원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40만 원대, 2차로는 43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40만 원은 앞자리가 2년 만에 바뀌는 거니까요. 2년 만에 3년 만에 2018년도 이후 3년 만에 앞자리가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3에서 4로 바뀌는 겁니다. 자릿수 저항이에요.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자릿수 저항이기 때문에 39만 9천 원은 1차 매도하고 또 다시 37만 원대 매수해서 최종은 43에서 45만 원 사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이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에서 45만 원 부근은 강력한 저항이 되니까요. 이 정도의 최종 목표가를 두고 39만 9천 원에 매도, 37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 그 다음에 43만 원대에서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인데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료인데 그게 코로나 사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코로나 멸균 제품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떴는데요. 그게 당장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뉴스를 가공시켜서 주식을 좀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72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가 쉽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일봉상에서 신고를 경신한다 하더라도 주봉의 120주선과 240주선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상승할 때 120주선, 240주선 저항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120주선을 돌파했지만 물량이 적기 때문에 72만 주밖에 안 되는 물량이고 유통 물량은 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가볍게 120주선을 돌파했지만 결국 120주선 아래로 빠지죠. 120주선은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초보자들께서는 남양유업 이름도 익숙하고 해서 주가가 오를 때 따라 붙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36만 원의 종가이지만 40만 원 돌파할 때 위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항을 알고 가야죠. 240주선, 120주선은 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대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 4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까? 이제 단기 저항대 걸려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께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은 실적이고 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재료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뉴스를 가공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 것은 별로 안 좋죠. 코로나 3일과 같은 그런 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항대에서는 매도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40만 원대 위로 쳐줬을 때는 반드시 매도했어야 됩니다. 다음은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6천원, 7천원 하던 게 2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30배의 상승을 가져왔던 거죠.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떴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그렇게 작용이 됐는지 입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신풍제약이 현재도 시가총액 4조 7천억은 고평가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 78억, 순이익이 50억입니다. 이 재무구조를 봤을 때 4조 7천억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실적이 많이 컸어야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2019년도의 매출액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도 않았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게 늘지 않았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풍제약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예, 저항이 있고 차트상으로는 14만원까지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14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죠. 14만원대 와주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평선 이 위, 특히 121선 위로 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또 윗꼬리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만 3천원 위로 종가가 형성을 해야 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1만 3천원 위로 종가가 형성되면 14만원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만 4,700원 74,700원 저점인 74,700원을 깨버리게 되면 이거는 6만원 이하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의 60주선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졌을 때 120주선 46,000원까지도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적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해야 되겠죠. 제일 안전한 11만 3천원 위에 안착하면 14만원대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목표가 정하고 대응하시고 7만 4,700원을 깨면 손절해야 됩니다. 7만 4,700원을 깨면 5만원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XINC입니다. XINC는 건설 관련주이고 클린룸 또 인테리어 이런 업종인데요. 자, XINC가 주로 하는 것들은 건설 부문의 클린룸이고 또 파티션, 인테리어 사업이었죠. XINC가 한때는 음압병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것은 무엇으로 갔냐면은 LG와 관련해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 그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겁니다. 오늘 보시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XINC가 LG화학 세계 최대 규모 탄소 나노 튜브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 나오고요. LG화학은 여수 CNT 공장이 증설 공사를 마쳤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의 전기 저항성, 열 전도성의 특성을 이용해서 XINC가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와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요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어서 이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갭상승 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신규 매수로 판단을 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매수 금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왼편 구름층 상단 저항에 다 왔다는 것이고 월봉도 무시를 못합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2,300원대 있죠. 그래서 갭상승이 5%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할 때 잘 빠져나오시고요. 신규 매수는 조심스럽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INC 오늘 기본 좋은 상한가를 기록했더라도 갭상승 시는 잘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갭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